첫 번째 작품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까치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게 한시를 가야금으로 이제 이렇게 병창으로 노래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김득신이라고 하는 증평 출신의 조선조 때의 문인입니다. 김득신의 작강, 그 까치 작자에 강강자를 써서 이제 작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강이라는 시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주에 이 무심천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은 전국에서 드물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심천이라고 그러고 까치내라고 해서 냇물이라고, 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까치내도 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득 시인이 살았던 조선 중기 때에는 수량이 아주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면 수량이 많아서 건너지를 못해서, 물을 건너지 못해서 근심을 하고 건너기 전에 다른 곳에서 자고서 건너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는 옛날에 오히려 수량이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내라기보다는 강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까치내라고 하는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래 뻘곤 노 말을 세우니 뚝배 어찌 그마저 없는가. 아히는 돌 건너기 근심 먹고 나그네 넌 막힌 길을 단시거네.
두 번째 노래는 기암의 가을 풍경을 생각하며라는 시를 노래화한 건데요. 이것은 한문으로는 사기암 추경 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암 마을의 가을 풍경을 두 수, 한 수가 아니라 두 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홍제라고 하는 조선 영조 때의 문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불우한 것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사도세자를 영조가 이렇게 그 사도세자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남해로 유배가 돼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홍제라는 시인이. 그분이 고향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창면 가곡리 동촌 마을입니다. 이것을 지금 문헌에 보면 청주목 북강외 일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부락이 공식 그 행정명칭으로는 오창면 가곡리 동촌 마을인데 여기에 이제 기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암을 왜 이 기암 마을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사실 자연불학 명칭은 지계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기암 할 때 이 기자가 기계라는 기자인데 아마 배틀을 기계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배틀의 형상이 지게 모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불학 명칭으로는 지게 마을이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기계 기자를 써서 배틀을 의미하는 기계 기자를 써서 바위 암자를 써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기암 마을이라는 고향의 가을 풍경을 생각하면서 유배지에서 이홍제 시인이 노래한 시입니다. 절기는 차가운 초가을 높은 바위 큰 강 어귀에 우뚝 서 있네. 황량한 무덤엔 묵은 풀과 낙엽이 흩날리고 먼 물가에 모래는 희고 백구는 잠들었네. 마음으로 결심했네. 띠집지어 이곳을 저버리지 않기로. 지난 자치는 부평초와 같아 길이 아득하네. 연기 낀 심리 호수 내가 주인이 되어 조만간에 채찍 잡고 돌아와 이곳에서 놀리라. 이런 시를 첫 번째 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는 좀 내용이 다른데요. 어떻든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은 시가 지금 이번에 연주할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는데 초막 짓고 살아가길 마음으로 결심했네. 친난 자치 부평초 같아 돌아갈 길 아득한데 안개낀 침대호수 주인되어 살아가리. 채찍 잡고 돌아와서 기암에서 살아가리. 역경처럼 맑은 물은 동풍처럼 눌러있고 은자와 등신마저 정자 한 칸 세웠는데 풍광에 대체하여 스스로를 기약하네. 하늘에 어찌 알고 부평초를 만들었나. 이별의 수심인가 호수가 나를 보고 돌아가는 귀양꾼 심리 물가이었는데 서늘한 가을바람 시름 겨운 내 모습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초라한 내 모습. 세 번째 감상하실 시는 매월당 김시습의 과청주입니다. 과청주할 때 과는 지날 과자니까 청주를 지나며의 소해를, 청주를 지나가면서의 소해를 읊은 시가 과청주라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를 보면 표현 일석에 과청주하니 표현이 한자로 석장을 짚고 청주를 지나가니 고적한 성에 낙엽이 치고 온갖 나무가 가을이구나. 강원덕에 물 마르니 쌍둥오리 잠들고 물가에 모래벌 고운이 갈매기 때 내려왔네. 시경이 늙어가니 문득 꾸밈 없이 담담하고 나그네의 한이 밀려오니 흰머리만 남았구나. 어디에서 기럭기럭 몇 줄기 기러기가 구름 떨치고 나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누나. 이 매월당 김시습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조 때의 단종을 보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는데 이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주에서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을 가다가 왼쪽에 이제 부여가 보령하고 붙어 있는데 부여군에 가면
무량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고 그 사찰에 가면 매월당 김시습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불문에도 입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낙엽 고성은 만수추라, 즉 고적한 성에 낙엽이 지고 온갖 나무 가을이구나 할 때 이 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청주에는 상당산성이라고 하는 전쟁터였던 산성이 있고요. 행정을 다루고 평상시에 행정 업무를 봤던 읍성이 있었습니다. 이 청주 읍성은 신라에서 서원경을 세울 때 서원경성으로 축조한 것이 고려시대 때도 계속 이어져 왔고 조선시대 때에도 이어져 왔던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 읍성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성이 청주 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에 대해서 서양의 성이나 중국의 성과 한국의 성은 아주 다릅니다. 서양의 성이나 중국의 성은 평지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근데 한국의 성은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사용됐던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이 산이 70%를 가지고 있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산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산성인데 이곳은 평소에는 거기서 생활하지 않고 읍성이나 또는 마을에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산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성이, 한국의 성이 고구려 지반, 그 중국의 지반에 있는 고구려 성까지 합치면 약 2,200에서 300개 정도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이, 산성이 가장 많은 데가 충북입니다. 왜냐하면 충북은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도 다 있고 신라도 다 있고 백제도 다 있는 어떤 전투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산성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서 지금 11개 시군에도 가보면 몇 개씩 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산성의 약 10% 이상을 충북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산성과 읍성의 차이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은 산에 있어서 전투할 때 가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성의 역할을 했고요. 읍성은 이제 평지에서 이제 행정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행정을 살피는 곳이 읍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읍성에는 해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읍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물을 이렇게 둘러서 그 물을 둘른 해자의 신을 모시는 곳이 이제 성황당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앙당과 성황당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선앙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남쪽에 있어서 선앙제를 올리고 또 돌무지가 있고 또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인사를 하고 안녕을 비는 것이 선앙당이었는데, 이 읍성이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중국에서 성황당이라고 하는 해자의 신을 모시는 풍습이 들어와서 그것과 선앙당이 이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혼재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을 보면 선앙당을 전부 성황당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고, 선앙당이라고 하는 곳은 해자의 신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안녕을 비는 여행의 신을 모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앙당 돌무지를 파보면 거기에서 여행에 필요한 말의 그 모형을 이렇게 토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여기에서는 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아까 한글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연히 한자루 석장 짚고 청주를 지나가니 고적한 성에 낙엽 짓고 웬간 나무 가을일세 강원도 풀마른 잎 쌍둥물이 잠들고 물가음 오래버린 한 곳 찾아 갈매기 때 날이네 시정기 들고 가니 꾸밈없이 담담하고 나그네 하니 밀려오니 흰 머리만 남았구나 표현일서 과청주 낙엽고 성반수추 강한 조고의 면병앞 처변사연의 하운구 신정노거 편고담 객한 침례 인맥구 하초수행하니 부른 수와 향남두
그 앞에서 제가 오늘 연주가 2022년 기록문화 예술 포럼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현진 대표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기록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왜 청주를 노래한 옛 한시들을 번역을 해서 작창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을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시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냥 너무 공부로 이렇게 공부해야 돼 하니까 이렇게 봤던 한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딩하도라 시낭송회라는 그런 낭송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과청주라는 김시습의 시를 추천을 이렇게 의뢰를 받았어요. 이거를 한번 시낭송회니까 낭송을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야금 병창이다 보니까 이걸 가야금 병창으로 시를 들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작창을 했던 게 처음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래로 만들다 보니 시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노래말로 조금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왜 김시습이 과청주라는 시를 썼을까? 제가 아는 김시습은 청주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어렴풋이 김시습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시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좀 있는 한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악은 우리가 불려지던 옛 단가나 이런 것도 다 옛 고시조에서 가져온 가사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좀 전통이 조금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지만 이 고시들을 다시 지역 시들을 다시 발굴해서 노래를 붙인다면 또 후대에 남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기록을 한다면, 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각 악기들하고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병창 원곡으로만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야금 병창과 대금과의 합주 느낌도 들려드리고, 뭐 검은고와의 합주도 들려드리고, 네,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저희 팀에서 이렇게 반주를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록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주시가 기록문화 도시로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도시이기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간을 장소화하는, 그리고 보편적인 삶을 개별적인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와우산이 있고 무심천이 있지만,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와우산은 그냥 와우산이고 무심천은 그냥 무심천인데, 무심천에서 개별적인 기억을 갖게 되면 그 무심천이 그 개별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스페이스가 아니고 플레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장소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다 풍부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침투는 현재에서 현재로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로 침투하기도 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침투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청주를 노래한 옛 한시들을 현재적인 의식과 언어로 다시 바꾸어 부르는 것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침투이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과거의 침투이기도 해서 우리 삶을 보다 더 최대화하고 우리 삶을 더 폭넓게 풍부하게 하는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작업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라 할지라도 매우 소중한 작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상할 시는 우동헌이라는 시입니다. 우는 또 우자니까 다시 동헌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헌에서라는 시가 또 있었고 다시 동헌에서라는 시가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석현이라고 하는 이 조선시대 때의 조선 문신, 세종 때 문신이네요. 1415년대니까 세종 때의 문신인 이석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번역한 걸 잠깐 읽어보면, 맑은 바람 흰 달 가을빛 알려오는데 곳곳의 울 밑에 국화 향기롭다. 꽃 피어 아름다운 자태 좌우로 나뉘었고 술항아리 연이 잘 익어 마침 좋구나. 길손을 3년 동안 머물게 하였단 말 믿을만 하구나. 만리에 돌아갈 길 멀다는 것 잊었겠구려. 다만 풍류의 흥겨울 탓일 뿐이지 재주 있어 문장을 허비하는 때문은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석형이라는 분이 사람을,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청주의 목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읍성이라는 것과 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성은 평상시에 행정을 보는 곳이, 동헌이 있는 곳이 읍성이었습니다. 옛날 청원군청이 있던 자리, 지금은 이제 청주시의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시내 한가운데에 동헌이 있었습니다. 이 동헌에서 이석형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목사를 지낸 분이 아니었을까 추정입니다만 거기에서 쓴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주하시겠습니다. 정풍을 보충방 저처이병 공유방 바발교육 군자우 중계염염 정중앙 신타유객 삼룡구 망각계정 만리장 지자풍류 정흥이 불록 제자비 문장 밝은 바람 흰 달 가을빛 달려오니 곳곳에 울 밑에 욱화가 향기 높기도 하여라. 꽃피어 아름다운 자태 좌우로 다리었고 술항아리 연이 잘 익어 마침 좋구나. 신타유객이 삼령구라니 망각계정 만리장을 다만 부의 응용 다시
재주 있어 문장을 허비하는 때문은 아니라오. 조금 전에 박현진 대표께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그 동기가 딩하도라라고 하는 데서 옛 한시를 좀 창으로 좀 이렇게 가야금 병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에서 발행되는 딩하도라라고 하는 시 전문 개간지가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창간이 돼서 올해 16년이 지나고 있고 64호가 발간이 됐는데요. 이 딩하도라라고 하는 제호는 사실 처음에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를 제목으로 해서 제호로 해서 발행할까 했는데, 하버드 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책의 이름이 진달래꽃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문학인이 신이 해서 제호를 정하는 게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이제 딩하도라라고 했는데, 그 딩하도라라고 하는 제호는 고려시대 때의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는데, 그 정석가의 정이여 도리여라고 하는 그 딩하도라라고 하는 그 후렴을 따서 정이여 도리여라는 뜻인데, 그걸 가지고 제호를 삼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의 정신을 현대에 침투시키고 현대의 정신을 고려시대 때에 침투시킴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삶의 의미를 더 최대화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감상하실 곡은 유산성입니다. 역시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시입니다. 이때 유산성할 때 유는 놀유자인데, 여기에서는 놀다라는 의미보다는 거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성을 거닐며라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상당산성 남문 밖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시비로 서 있습니다. 이 상당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때 축성된 성인데요. 숙종과 영조대에 다시 개축하고 이렇게 고쳐서 다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당산성이라는 명칭이 옛날부터 있었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동국여지 승람에 상당성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상당산성, 상당성 이렇게 부르던 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이제 매월당 김시습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종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서 단종이 이제 영월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사육신이라고 해서 이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런 분들이 다 사형을 당하고, 생육신들은 살아서 충성을 다했던 6명의 매월당 김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떠도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 선생도 중국의 전등신화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본따서 영향을 받아서 금오신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쓰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도 그렇게 생육신으로서 쓸쓸히 떠돌아다니면서 청주를 지나면서도 썼고, 과청주라는 시도 썼고, 또 산성을 거닐며라는 시도 썼던 것 같습니다. 연주 듣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청주를 지나가다 한 곳을 바라보니 웅장한 산마루에 올라서서 두 눈을 감고 두 팔 벌려 바람을 안으니 세상 걱정 잠시 떨쳐지던 것이었다. 방조승망루 신청 풍경랑 야화봉삼예비 겨울우청양 강원산하장 등골기양 싸종 석종 명일 신남방 천년의 역사지닌 상당산성 자연이 시끄러운 상당산성 오래오래 간직하리 빛난 풍광 고이고이 묻어나리 전면 역사 꽃다운 돌향기 신발에 스며들고 발짝 깬 풍경이 싱그럽구나. 들꽃마다 벌이 와서 꽃잎에 입 맞추고 살찐 고사리 비에 젖어 향기롭대. 멀리 바라보니 웅장한 산하 높이 오르니 의기도 드높아라. 저녁 내내 즐기리 아름다운 풍광 달저문들 예술야 내일이면 떠나리니 천년의 역사지닌 상당산성 자연이 시끄러운 상당산성 오래오래 간직하리 빛난 풍광 고이고이 묻어나리 천년 역사 매골당 김시습의 유산성이라는 시였습니다.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할 때에 대학원생들하고 함께 서울대 조동일 교수가 쓴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동일 교수는 국문과 교수인데 서양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예술의 개념과 인도의 라사라고 하는 개념과 한국의 신명풀이라고 하는 개념, 신명이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 책 서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일 수 있는 것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할 것, 김치를 먹을 줄 알 것, 그리고 마지막에 국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국어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함께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김치도 먹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만 먹을 수 있지만 국악을 즐기는 것은 생활을 함께 하지 않으면 국악을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북예총 회장을 하면서 10개 예술 분야를 총괄해서 함께 하면서 늘 국악 파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제가 한국인이면서도 국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음악이어야 하는 것이 서양 음악이 그냥 음악이 되고 국악은 우리나라의 음악이라고 하는 앞에 국자를 다시 붙여서 이렇게 호칭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애틋하고 한 것은 이렇게 우리 국악이 앞으로도 더 많이 존중돼야 하고 또 널리 확산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들으실 곡은 망월가라고 해서 달노래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중앙대학교 국악과 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유대용 교수가 작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주를 들으시면서 끝낼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조금 아까 이제 국악의 소중함, 국악을 우리가 더 많이 아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서양의 상징주의 시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는 꽃잎으로 만든 폭탄이라고. 폭탄은 폭탄인데 꽃잎으로 만든 폭탄이기 때문에 그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서 터지면 우리가 얼마나 황홀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가야금 병창으로 들은 시, 한 시이긴 하지만 그 시, 그리고 우리 가야금을 비롯한 우리 많은 연주도 하나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꽃잎으로 만든 폭탄이 여러분 머리 위에서 터지고 또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나 어릴 적 우리 부모 저 달을 보며 자식 잘되게 해달라 하고 빌었는디 내 나이 먹어 자식 낳고 소원 빌 나이가 되고 보니 저 달 속에 우리 부모가 어리는구나. 달아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따라 저달 속에 금도끼로 찍어내요 총각 성간 집을 짓고 양친구 모셔다가 천년 안년 살고 짓고 천년 만년 살고